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리튬 2차 전지 2주식 진짜 부자 될 기회 옵니다. 글로벌 1위 500% 성장합니다. 리튬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부자 될 기회 올 수 있는 이 종목 알려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1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저희가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 놨으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리튬 2차 전지 2주식 진짜 부자 될 기회 옵니다. 글로벌 1위 500% 성장합니다. 하나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시장이겠죠. 일단은 첫 번째가 PPI입니다. PPI라는 거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CPI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쓰는 지표입니다. 근데 PPI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긴축이라든가 아니면 금리에 대한 조절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이번 폴란드에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거 러시아가 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지만 이거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거인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럼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가장 강하게 뛸 종목이라 한다면 당연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리튬 2차 전지 이 주식이고요. 진짜 부자 될 기회 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1위 지금부터 500% 성장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 2차 전지가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상장 지수 상품 중에서도 2차 전지가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 보이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 레버리지 그리고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 2차 전지 산업 뉴딜 해서 2차 전지 전부 다 이제 상장 지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개월 수익률입니다. 48%, 22, 22, 49, 48. 상당히 2차 전지 쪽의 수익률이 쏠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상장 지수 상품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한 달 만에 약 5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각국 정부가 2차 전지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확인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타이거 KLX 2차 전지 K 뉴딜 레버리지 그리고 타이거 KLX 2차 전지 K 뉴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각각 약 22%씩 올랐지만 사실상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두 배니까 거의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B 레버리지, KRX 2차 전지 K 뉴딜, 삼성 레버리지, KRX 2차 전지 K 뉴딜 레버리지 때문에 두 배, 약 49%, 48% 수익률을 달성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3, 4분기 실적 발표로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도 한층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9,0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산업 성장이 좀 뒷받침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40% 달성, 국내 투자 50조 원 이상이란 목표가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IRA 수혜권에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2차 전지 산업을 키울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수혜, 이슈, 정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ETF에서도 2차 전지 쪽의 수익률이 지금 50%가 넘어간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니, 좀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이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가 있었냐? 바로 산업부에서 2차 전지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얼마나 2차 전지가 중요하면은 2차 전지 전담 조직을 이번에 직접 신설을 했을까 싶은 거죠.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 전지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지난달 발표한 2030년 2차 전지 세계 최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이고요. 전자 가전 분야는 다른 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얘기고 행정안전부와 조직 개편안을 협의하면서 배터리 전담과나 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전기과에 속해 있는 2차 전지 부문을 별도로 독립을 시킨다라는 거고 전자전기과에서 전자가전 분야는 사무관 1명이 전담하는 반면에 2차 전지는 사무관 3명이나 3배나 더 관심을 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부가 2차 전지 전담 조직을 구상하는 것은 배터리가 주력 산업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차 전지가 가전 수출을 앞지를 정도로 이미 성장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수출이 약 86억 7,300만 달러로 약 86억 이 가전 수출 86억 7천만 달러를 이미 앞지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약 8억 달러 그리고 가전이 6억 2,200만 달러로 지난달만 보더라도 좀 압도적으로 좀 앞지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미래차, 2차 전지, 바이오, 신산업 연구개발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밝혔고 여기 안에 가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더욱더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지난달에는 이 50조 원 이상 국내 투자 세계 시장 40% 성장을 골자로 한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고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이번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특성상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인 것도 배경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만들어내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라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다 산업부 자체에서 2차 전지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됐구나 상당히 이슈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2차 전지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된 만큼이나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어디로 해외로 좀 더 손쉽게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LNF도 미국 진출 속도를 붙입니다. 보시면 레드우드 파나소닉의 양극재 동박을 공급하기로 발표가 됐고요.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일본 파나소닉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동갑을 공급을 합니다. 북미 공장의 증설에 따른 원재료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 보폭을 넓히며 파트너사인 LNF의 현지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레드우드가 파나소닉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한다고 밝혔고 예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입니다. 수십억 달러라는 게 뭐냐면은 몇 조 이상이라는 거죠. 레드우드가 제공할 양극재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생산이 되고요. 파나소닉이 미국 캔자스주 신공장에서 만들 원통형 배터리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얻은 동박도 파나소닉 네바다 공장에 공급을 하고 2024년부터 동박을 제공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우드와 파나소닉 협업은 이미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계속해서 증설을 하는 거에 따라서 레드우드가 공급을 해서 이 증설의 이 수요를 좀 감당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나소닉 최고 경영자는 레드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활용 사용을 하고 순환 경제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LNF다라고 하는 거죠. 왜? LNF는 레드우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의 연간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미국 합작사 지분율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핵심 인사를 맡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도 지금 미국으로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나오는 만큼 실제 미국 진출이라든가 해외 진출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한들, 그래서 앞으로 좀 새로운 전기차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EV9이라든가 뭐 벤츠 뭐 이런 전기차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다. 근데 좀 새로운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좀 식상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누가 테슬라가 세미트럭을 5년 만에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행사 포스터를 공개를 했고요. 테슬라가 2017년 세미트럭을 공개한 지 5년 만에 양산형을 인도를 합니다. 세미트럭 인도 행사 포스터를 올렸고요. 행사는 미국 서부 시간 기준 12월 1일 미국 기가 네바다 공장에서 열리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테슬라의 세미트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크고 디자인 남다른데 중요한 건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스크의 세미트럭의 가장 특징 중 하나로 공기저항 개수를 꼽았고요. 2017년 행사 당시 테슬라가 세미트럭 공기저항 개수는 0.36으로 부가티보다 공기저항을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약 30분 충전으로 약 64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800km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이오닉 6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멀리 가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세미트럭 충전을 위한 메가 차저 설치 계획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세미트럭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운전석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사이드 미러가 있는 양 사이드 이 사양과 사이드 미러가 없는 사양을 나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미러 대신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메라로서 이제 안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볼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반응을 살펴서 사이드 미러 탑재 여부를 양산형 인도 때 고민하겠다는 입장도 전했고요. 인도 행사 포스터 속에서는 사이드 미러가 있는 세미트럭이 등장했는데 모든 양산형은 사이드 미러가 있는 사양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사이드 미러가 있죠. 그래서 아마 사이드 미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트럭 양산형 1호차는 펩시가 인도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펩시가 1호차를 받는다라고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3년이 지연됐는데 그렇더라도 이번에 세미트럭이 인도가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언제 12월 1일에 정말 5년 만에 2017년 이후에 세미트럭이 진짜 인도가 된다. 몇 킬로 달린다? 800km를 달리는 트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전기차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상업용 이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대단하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테슬라는 원래 전기차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좀 새로운 전기차를 안 만드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누가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이렇게만 나와라. 제네시스 첫 컨버터블 전기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2022년 LA 오토쇼 콘셉트카를 전시를 하고요. 이번 11월 18일에 개막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네시스 컨셉카 이제 컨버터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 차량이죠. 보시면은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컨버터블 형태의 콘셉트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서 X 콘셉트 시리즈에서 세 번째 모델이자 브랜드 최초의 컨버터블 콘셉트 X 컨버터블을 이번 제네시스가 선보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나와주면은 정말 당장이라도 살 것 같은 디자인의 정말 이쁜 디자인의 제네시스가 눈앞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X 컨버터블은 제네시스가 앞서 공개한 X와 X 스피디움 쿠페처럼 제네시스의 디자인의 철학과 미래를 응집한 게 특징이고
지붕이 여닫히는 컨버터블의 특성을 활용해서 자연 환경과 고감하는 운전 경험이란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오픈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말 깔끔하고 어떻게 컨버터블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루크 동커볼케 제네시스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는 S 콘셉트 시리즈를 다양한 형태로 만든 유연성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별함이라면서 이번 컨버터블 콘셉트는 운전의 즐거움과 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 컨버터블은 우아함을 기반으로 하드탑 문루프를 적용을 했고 깔끔한 선과 절묘한 곡선이 정제된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합니다. 하드탑이라는 게 천이 아니죠. 말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덮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플라스틱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이 아닌 걸로 덮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은 전동화 시대에 맞춰서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요소를 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부 두 줄의 커드램프, 브레이크 등과 V자 모양의 브레이크는 제네시스 로고를 연상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덮인 모습이죠. 덮이고 이게 안 덮인 모습 해가지고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가옥의 지붕에서 영감을 얻은 컬러 두 가지를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컨버터블 이 어떻게 보면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LA 오토쇼에서 X 컨버터블을 G7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 GV60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뭐다. 아 이젠 제네시스가 이런 컨버터블 전기차도 개발을 하고 만들 예정이다라는 게 18일 LA 오토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대도 이 제네시스 X 콘셉트에 이제는 컨버터블 뭐다? 전기차까지도 만들 준비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게 나오면은 바로바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이쁜 거 알겠어. 전기차 세미 트럭 만드는 거 알겠어. 근데 본질적으로 그래서 전기차 사실래요? 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사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사실래요? 라고 소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유럽연합에서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그래서 전기차 사실래요? 라고 직접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섰고요. 3분기 기준 전기차는 34만 7천 대로 분기 대비 16.3% 늘었습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9월 기준 전체 자동차는 2,535만 5천여 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숫자가 전체 자동차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죠. 왜냐면은 34만 대인데 현재 이제 2,535만 대 중에 거의 뭐 한 이 1% 조금 넘는 한 1.5%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 비율은 1.4%로 하이브리드 110만 대, 수소차 2만 6천 대를 모두 포함한 친환경차 비율은 5.8%입니다. 상당히 적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친환경 자동차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차 충전소보다 주유소를 찾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충전소를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근데 과연 충전소가 이렇게 없는데도 사람들은 탈까? 물어보자는 거예요. 전기차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될까?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지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걱정하는 그런 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관심이 있지만 구매에는 신중하다라 왜? 샀는데 못하면 안 되니까.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천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돈을 우리가 그냥 한번 괜찮아 보여서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2개월 전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매한 안모 씨는 전기차를 사고 싶지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정확히 말하면 미뤘다는 거죠. 5년 정도는 기다렸다 사는 게 낫다. 왜? 당장은 충전소가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빌라만 해도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만큼 많아지면 그때 사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모 씨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주변은 충전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회사에서 또는 집에서 어디서든 이 넣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전기차를 나는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동구에 사는 최모 씨는 전기차를 타는 지인이 적극 추천을 해서 마음이 기울었다. 한 번 충전하면 400km는 그냥 가볍게 간다. 출퇴근 위주로 타면서 밤에는 주차장에 세워두면 충전 시간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또 운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살 사람 말고 산 사람은 어떨까? 아이오닉 5 택시를 수개월 후 운행한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2년 이내에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성과 편리함이 장점이다. LPG는 하루에 4만 원이 넘는 연료비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7천 원, 8천 원이면 된다. 그리고 엔진이 없어 오일 교체나 타이밍 벨트 교환 같은 부품 관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이면 450km를 달릴 수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환경, 그러니까 탄소 배출가스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모두 전기차로 바꾸면 탄소 배출이 줄어들까라는 건데 내연기관차는 휘발유를 태워 연료로 씁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배출가스를 내뿜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탈 때 우리가 뭘 씁니까? 전기를 쓰죠. 근데 전기를 만들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배출가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탄소가 완전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에 의해 좌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국 정부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선언 이전에 친환경적 전기 생산에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뭐 수력이든 원전이든 전기를 친환경으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 사용량 늘어나는 게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수요는 연평균 1.3% 늘고요. 2040년에는 700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또한 문제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21조를 투자를 하고 올해 35만 대로 예상되는 전기차를 144만 대까지 대략 몇 대? 5배 이상, 대략 500% 이상 성장을 만들겠다. 지금부터 생산량을 5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5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대차가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고 생산량을 5배 이상 늘리겠다는 소리는 결국 대한민국 또한 전기차 시장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상 전기차를 살래요? 물어봤더니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게 뭐였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현대차가 35만 대에서 144만 대까지 전기차를 늘리는 거 5배 이상 늘리는 거 알겠어요. 근데 충전소가 조금 걸리네요. 라고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친환경이고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충전소가 좀 걸리네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금 기업들이 SK 시그넷입니다. 미국 최초로 초급속 충전기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 시그넷은 미국 텍사스 플레이노에 설립된 전기차 충전기 공장 주력 제품을 350kW급 이상 초급속 충전기로 정하고 2023년 2분기 내 생산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kW급 충전기는 미국 내에서 생산 조립된 최초의 초급속 충전기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달 12일 미국 공장 설립을 위해 이사회에서 약 1,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공장 규모는 대지 면적 약 15,000평, 건물 면적 4,000평 규모로 약 1만 기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플레이노시티와 긴밀히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이번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SK 시그넷 공장 설립을 환영하며 혁신적인 기술은 플레이노시 비즈니스 환경과 잘 맞는 선택이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고요. 전기차 확산을 위한 충전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다? 지금은 충전기 만들고 충전기 상용화 시키는데 다들 집중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2차 전지 전기차를 위한 일은 충전기에 대한 상용화 그리고 개발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다? 2차 전지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RT 캐스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디스플레이 택입니다.
그리고 LG 헬로비전까지 이 세 개는 무조건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고, RT캐스트 보시면은 주가가 단기 급등이나 상승을 하기 직전에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LG 헬로비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죠.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이란 부분. 그래서 지금 구간이 매물대기 때문에 한번 수급 들어오는 거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요.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하고 이 윗꼬리가 많이 닿는 부분, 지금 거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거래량 돌파로 상승 한번 지켜볼 만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2차전지 전기차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뭐다? 살래요? 물어봤을 때 충전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수급이 아마 이 충전기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앞으로 현대차만 하더라도 34만 대에서 5배 이상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충전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주 중요한 거 알겠는데, 아까 전에 로봇,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럼 거기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료로 설치한 대신에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100% 무료로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또는 UAM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달성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시면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실전 매매법 자료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을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11월 17일, 16일, 15일, 14일 추천주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무료로 종목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최근에 개별주가 움직였다, 왜 움직였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또는 이슈들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